반갑습니다.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지난 금요일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주말을 보내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월요일 아침이 되니까 다시 고민이 시작되죠. 지난주 반등이 오늘도 이어질지, 장이 열리자마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지,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는지, 아니면 반등했을 때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거나 장이 시작되면 바로 팔아야 한다는 식으로 방향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개장 전에는 누구나 상승과 하락을 예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시장은 예상보다 돈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상승 출발했을 때, 비슷한 가격에서 출발했을 때, 그리고 예상보다 약하게 시작했을 때 각각 어떤 장면을 확인해야 하는지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되는지보다 개장 후 첫 30분 동안 주가가 움직이는 속도와 수급의 지속성이 훨씬 중요해 보여요. 지난주 SK하이닉스는 큰 폭의 하락을 겪은 뒤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살아났고 AI 투자 둔화에 대한 걱정도 일부 완화됐죠. 여기에 최태원 회장의 첫 직접 매수와 국내외 증권사의 저평가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는데요. 주가가 짧은 시간에 크게 움직였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시장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자금이 동시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낮은 가격에서 들어와 이미 수익을 확보한 투자자는 일부 물량을 정리하고 싶을 수 있고요. 급락 과정에서 손실을 봤던 투자자는 반등했을 때 비중을 줄이려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AI 메모리의 장기 성장성을 믿는 신규 자금은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는 새롭게 들어오는 돈, 수익을 확정하려는 돈, 탈출을 기다리던 매물이 한꺼번에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장 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위로 튄다고 바로 따라가면 첫 번째 차익 실현 물량에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초반에 주가가 밀린다는 이유만으로 반등이 모두 끝났다고 판단하면 낮아진 가격에서 다시 들어오는 매수세를 놓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움직임보다 첫 번째 눌림 이후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주가가 올라간 뒤 밀렸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매도 물량이 계속 커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격이 내려와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시 받아주고 거래 대금이 유지된다면 단순한 차익 실현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밀리면서 거래량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반등을 시도할 때마다 매물이 반복해서 나온다면 초반 매수세의 힘이 예상보다 약할 가능성도 생각해야겠죠. 월요일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할 외부 변수는 미국 반도체주의 흐름과 SK하이닉스, ADR 움직임입니다. 다만 미국 반도체주가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내 SK하이닉스도 똑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해외 시장의 결과가 아니라 국내 시장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강했는데도 SK하이닉스 예상 체결 가격이 약하게 형성된다면 국내에서는 상승을 이용해 물량을 정리하려는 힘이 강하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반대로 미국 시장이 다소 흔들렸는데도 SK하이닉스가 가격을 잘 지킨다면 국내 투자자들이 그 부담을 받아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움직일 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AI 메모리와 HBM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중장기 자금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급등락을 이용해 짧게 수익을 내는 단기 자금이고요. 세 번째는 코스피 200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한꺼번에 사고 파는 자금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쪽이 가장 강한지는 장이 열리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오전 9시 이후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매매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쌓이는지 확인해야 조금씩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먼저 SK하이닉스가 지난 거래일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출발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갭 상승으로 출발한 뒤 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장 초반 고점을 돌파한 뒤에도 가격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면 반등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넘었다는 사실만 보고 바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돌파 이후에도 외국인 현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가 함께 들어오는지, 그리고 눌림이 나왔을 때 이전 고점 부근을 지켜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점을 잠깐 돌파한 뒤 곧바로 밀리고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초반 상승이 추격 매수에 의해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특히 급등한 다음 거래일에는 첫 5분 동안 쌓여있던 주문이 한꺼번에 체결되면서 실제 방향보다 움직임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초반 급등은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을 만들고 초반 급락은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를 만들어요. 그런데 주문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는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되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첫 번째 급등보다 첫 눌림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그리고 그 다음 반등에 거래량이 붙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거래일 종가와 비슷한 가격에서 출발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날은 겉으로 보기에는 주가가 답답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합권이라고 해서 방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거래 대금이 유지되고 외국인이 천천히 물량을 모은다면 오히려 급등보다 안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버티는데 외국인 현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쌓인다면 겉으로 보이는 가격보다 내부 수급이 약한 상황일 수 있죠. 보합권에서는 가격 변화만 보지 마시고 누가 사고 있는지, 누가 물량을 넘기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상보다 약하게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이 곧바로 지난주 반등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급등 다음 거래일에는 수익을 확정하려는 물량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주가가 밀린 뒤 낮아진 가격에서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느냐입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고 이전 거래일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받아준다면 정상적인 눌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요 지지 구간을 차례로 이탈하고 반등이 나와도 바로 매물이 쏟아진다면 단기적으로는 계좌의 위험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오늘은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보지 마시고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주, 그리고 국내 반도체 장비주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만 강하고 삼성전자나 장비주가 약하다면 특정 종목에만 단기 자금이 몰린 상황일 수 있어요.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가격을 지키고 장비와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 종목까지 거래 대금이 퍼진다면 시장이 이번 반등을 반도체 업종 전체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대형주가 잠깐 쉬는 동안 관련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지 아니면 업종 전체에서 동시에 매물이 나오는지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의 장기 방향을 확인할 때는 결국 HBM과 AI 서버 투자 흐름을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HBM4 출하 확대와 장기 공급 계약, AI 서버용 D램 수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다만 좋은 회사라는 사실과 오늘 당장 좋은 매수 자리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업 전망이 좋더라도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오르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하루 이틀 주가가 흔들려도 장기 성장성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방향과 오늘의 매매 타이밍은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높은 가격에 물려있는 분들은 월요일 하루의 모든 손실을 만회하려고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강한 반등을 보면 오늘도 비슷하게 올라야 할 것 같은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 다음 거래일에는 주가가 쉬어가거나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는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내 매수가가 아직 멀리 있다면 본전 가격만 바라보기 전에 현재 비중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추가 매수를 고민하더라도 장 시작과 동시에 높은 가격을 따라가기보다는 눌림 이후 실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지난주 반등으로 수익권에 들어온 분들은 수익을 지킬 계획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더 높은 가격에서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기준을 계속 바꾸다 보면 다음 흔들림에서 수익이 줄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부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추세를 따라갈 물량과 수익을 지킬 물량을 미리 나누고 장 초반 고점 돌파에 실패하면서 외국인과 프로그램까지 매도로 돌아설 경우 어떻게 할지 기준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새롭게 진입하려는 분들도 첫 급등을 놓칠까봐 서두르지 마세요. 첫 번째 상승을 놓치더라도 눌림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할 기회가 있고요. 고점을 돌파한 뒤 그 가격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놓치는 것보다 기준 없이 들어간 뒤 작은 흔들림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훨씬 위험합니다. 오늘 필요한 건 무조건 버티겠다는 고집도 아니고 조금만 밀리면 바로 도망가겠다는 공포도 아닙니다. 장 전에 정해둔 확인 순서를 실제 장중에도 지키는 거예요. 첫째,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둘째, 프로그램 매매가 초반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셋째, 주가가 오를 때 거래량이 붙고 밀릴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넷째,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종 전체로 자금이 확산되는지. 이 네 가지를 차례대로 확인하시면 단순히 주가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분기 실적과 HBM 출하, AI 투자, 장기 공급 계약에서 확인하면 되고요. 오늘 주가를 실제로 움직일 힘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 프로그램 매매, 거래 대금과 주요 가격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미래가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가격에서나 매수해서는 안 되고, 오늘 주가가 흔들린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성장성까지 모두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오늘은 방향을 맞히는 날이라기보다 시장이 SK하이닉스의 가격을 어디에서 다시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는 날에 가깝습니다. 첫 5분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마시고 첫 30분 동안 들어오는 돈의 방향을 차분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 흐름이 확인된 뒤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혹시 다음에 크게 움직일 종목을 찾고 계셨다면 잠깐 집중해 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기업 리포트는 종목명을 일부 가려둔 상태인데요. 유튜브 정책상 영상에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간편 신청만 해주시면 종목명과 최신 기업 리포트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왜 저평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자료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가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 2달 동안 외국인 보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외국인 자금은 보통 단기 이슈보다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주가 상승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저평가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제 채널 구독자 전용 링크가 나오는데요.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간편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혜택이다 보니 구독 체크 한번 눌러주신 다음 원하시는 항목을 중복 선택으로 누르시고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시간, 시간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성함 또는 닉네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평가된 종목 기업 리포트를 받아보실 전화번호만 입력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새로운 SK하이닉스 소식 또는 반도체 대응 방법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